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서방과 러시아의 연쇄회동이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북한이 지난해 해킹을 통해 4천억 원대의 가상화폐를 약취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 세계는 조수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 유럽에서 러시아와 서방 간의 안보 협상이 이어졌는데 마지막 회담이 막을 내렸죠? 네, 맞습니다. 지난 밤사이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러시아와 미국을 포함한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E 상설 이사회가 열렸는데요.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의 입장차를 다시 한번 확인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미국 러시아 양자회담이 열렸고 12일에는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담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 총 3차례 협상이 진행됐지만 이렇다 할 합의 없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1962년 옛 소련이 쿠바에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을 배치하려 했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서방을 압박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쿠바나 베네수엘라에 군사 인프라를 배치할 수 있다며 미국을 자극한 겁니다. 이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만약 러시아가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게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국제사회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원칙의 문제라며 강경 대응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도 물론 여전히 남아있다고는 보지만 동시에 러시아의 공격 시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외교적 대화를 택하지 않을 경우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경제와 금융 그리고 그 밖에 매우 중대한 제재를 가할 것이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나토군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접경지대 방어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뭐 이런 가운데 지금 북한 관련 소식도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북한의 대규모 가상화폐 해킹 활동이 포착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가 내놓은 보고서에 담긴 내용인데요. 북한이 지난해 모두 3억 9,500만 달러, 우리 돈 4,68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해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킹 공격은 주로 투자회사와 거래소에 집중이 됐습니다. 피싱과 악성 코드, 악성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빼돌린 뒤 이를 북한이 움직이는 지갑으로 저장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작업은 라자루스 그룹이라고 알려진 북한의 해킹 그룹이 주도했다고 체이널리시스가 추정했습니다. 라자루스는 북한군 정찰 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으로 미국과 UN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해킹 패턴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다양한 가상화폐를 섞어서 해킹한 뒤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세탁하고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렇게 세탁 수법이 점점 더 정교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미국이 또 입장을 내놨는데 여기에 북한도 상당히 강력하게 반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과 북한 입장을 좀 차례로 전해드리면요.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서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은 과거에도 그랬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제안한 대로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북한이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과 동맹들을 방어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행동에는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른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오늘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미국이 어제 새로운 대북 제재를 발표한 데 대해 명백한 도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 나간다면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 방위력 강화는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수위와 행동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무력 시위 강도를 높여나갈 것임을 경고한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도 북미 대화 재개의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경제 소식 짚어보죠. 미국에서는 지금 그 연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지속 전망하고 맞물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내년 중반까지 인플레이션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미국 기업인들 사이에서 나온 전망입니다. 비영리 경제조사기관 콘퍼런스 보드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글로벌 CEO 9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설문에 응한 미국 기업 CEO 중 59%는 물가 상승률이 최소 2023년 중반 또는 그 이후까지 계속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전체 설문 응답자의 82%가 가격 상승 압력에 직면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우려했고요. 유럽의 CEO들은 에너지와 식료품 관련 물가의 상승을 현재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의 향후 경영에서 걱정하는 사안은 지역별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CEO들은 올해 가장 우려하는 외부 문제로 노동력 부족을 꼽았고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차질을 2, 3위로 지목했습니다. 반면에 유럽 CEO들은 인플레이션을 최대의 걱정거리로 꼽았으며 중국과 일본의 CEO들은 코로나19가 올해 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